안녕하세요. 낭낭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영봉여자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기말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다음 확률 변수 중 이산 확률 변수인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변수를 따지면 이산 확률 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가 있죠. 이산 확률, 연속 확률 이렇게 되는데 이 구분하는 부분은 뭔가요? 우리가 이제 이 구분하는 부분들을 좀 가지고 좀 우리가 좀 판단해야 되는데, 자, 이 부분들은요, 셀 수 있다. 그다음 이건 셀 수 없다. 이 부분들이 이거 없다로 써야 되는데 셀 수 없다. 이 부분들이 이제 구분해 가는 그런 판단이 되겠습니다. 자, 길이를 높이도 이제 뭐 길이에 해당하는 거죠. 셀 수 있느냐? 온도 셀 수 없죠. 무게, 시간 이런 부분들은 셀 수가 없고요. 사람 수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건 셀 수가 있겠죠. 셀 수 있는 부분들이 이산 확률 변수, 셀 수 없는 부분들이 연속 확률 변수 이렇게 된다는 사실. 큰 틀에서 이제 셀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좀 설정해 가면 쉽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자, 이 부분들은 x일 때의 확률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지금 이 부분들을 보니까 컨비네이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죠? 독립 시행의 확률로 주어지죠. 독립 시행 이런 이 확률 이런 형태로 좀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자, 독립 시행의 확률이다. 독립 시행의 확률 뭐 하나를 구할 때는 독립 시행의 확률이 되겠지만 모두 다 구하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분포가 되겠고 독립 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는 바로 뭐다? 이항 분포다라는 사실을 좀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질문 던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72 컨비네이션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72번 시행했다 이런 얘기니까 이항 분포를 따릅니다. 72번 시행했습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x번 일어날 때 x제곱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이제 확률에 해당하는 거죠. 확률 3분의 1 이렇게 되는 그런 형태로 좀 써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처리가 된다면 우리가 가볍게 이제 뭐 분산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겠죠. 자, 평균 자체는 우리가 뭐 이항분포에서 x라는 변수의 평균은 이제 np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분산은 그러면 이제 npq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지금 이제 분산을 좀 구해가야 되는 거니까 72에다가 3분의 1, 3분의 2 해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9, 8, 70에다가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뭐 16이 되겠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이제 뭐 표준 편차를 좀 이렇게 구해가라 이런 얘기가 되면 표준 편차는 4에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물어봐야 될 것은 4배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된 거예요. 이건 뭐 변수 변환을 하는 형태인데 뭐 그렇다면 여기 이제 4의 절대값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서 구해가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면 뭐 가볍게 또 16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식 형태로 좀 표현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겁을 좀 팍팍 주는데 이 부분들이 독립시행의 확률이다. 이런 사실 자체만 좀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죠. 그럼 독립시행을 이루는 분포, 이항분포 그곳에서 이제 시행 횟수, 그 다음에 확률 이런 부분들 매치업 시켜가지고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평균 분산 구해가는 부분들이 이항분포에서 좀 뭐 공식 형태처럼 되어 있는 걸까요? 우리가 좀 조금만 학습이 되어 있으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2번 마무리합니다. 이어서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V가 사인표편을 좀 추출했습니다. 자, 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expectation x바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 부분들은요. O 평균하고 똑같아져야 되는 그 형태니까 그냥 m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평균 이렇게 됐으니까 이 부분은 200 이렇게 해서 가볍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을 좀 이렇게 구하게 되면 이게 n분의 바리안스 x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니까요. 이 부분들 좀 공식처럼 이제 기억을 좀 해주면 되겠죠. 지금은 뭐 표준 편차를 좀 물어봤으니까 표준 편차는 뭐 루트 n분의 시그마 x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크기가 4 표본이니까 2로 이제 루트가 풀려서 나오면 되겠고, 뭐 이건 뭐 12제곱 됐으니까 12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6 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200하고 6하고 더하기해서 정답 206 들어가면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만 조금 정확하게 잘 읽어가지고요. 모집단에서 표본을 좀 만들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지금 이제 공식으로 좀 나와 있는 부분들 이게 지금 유도 과정 자체를 좀 묻는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좀 이제 이미 좀 세팅되어 있는 그 항목에다가 대입만 잘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함께 합니다. 0부터 a까지에서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확률이 이제 2분의 1까지 확률은 16분의 1이다. 이때 AB 값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열심히 좀 구해야 되는데요. 넓이가 확률입니다. 이 부분들이 문제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먼저 해야 될 것은 전체 넓이, 가로 길이가 A가 되는 거죠. 그럼 2분의 1 가로 길이, 세로 길이가 B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전체 넓이를 구해주면 전체 넓이는 1입니다. 자, 이곳에서 AB 곱분 2입니다 라는 결과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0부터 2분의 1이면 여기 이제 2분의 1에다가 절반 부분들이면 높이도 절반 되니까 2분의 1B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겠죠. 요 넓이 부분들이 지금 얼마다? 16분의 1이다 주어져 있으니까요. 2분의 1의 가로 길이 2분의 1에다가 세로 길이 2분의 1B 처리한 결과가 16분의 1이다. 이렇게 처리하게 되게 되면 8 소금에서 B 값이 2분의 1 이렇게 좀 처리해서 나오겠습니다. 그럼 이제 A 값은 4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A분의 B는 뭐 당연히 또 2분의 9에서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연속이다라는 개념이 조금 주어지게 되게 되면 확률 밀도 함수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곧 확률이다. 요 개념 하나 머릿속에 탁 자리 잡고 있으면 그 다음 부분부터는 자연스럽게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자, 확률이 쫙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뭐 74보다 클 확률도 되는데 74라는 숫자가 이쪽하고 좀 서로 연관성이 있는 거죠.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요. 평균이 70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66 이렇게 정규 분포는 이제 평균에 대해서 대칭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를 보니까 70에서부터 4만큼 작고 4만큼 큰 거니까 여기 이렇게 왼쪽 넓이 오른쪽 넓이가 서로 이제 어떻게 되겠죠? 같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확률이 지금 0.576이 이렇게 처리가 돼 있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좀 이렇게 그려서 70부터 74 이렇게 됐을 때 확률 구하게 되면 이제 절반 넓이죠. 절반 넓이니까 0.228이 16에다 28, 16, 1은 2 이렇게 되니까 2881 이렇게 된다. 그게 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때 이제 뭐 74보다 클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반대편 이쪽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0.5에서 0.2881을 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0.2119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해서 정답 1번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주어진 숫자들 아주 좀 재미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죠? 서로 이제 연관성이 있고, 그 다음에 대칭 구조 이런 부분들이 그냥 이제 눈으로는 좀 잘 안 보일 수 있으면요. 이렇게 정규분포 문제가 나오게 되면 뭐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정규분포 모양 그려서 뭐 주어진 내용들을 메모하게 되면 확실하게 좀 무엇을 풀어야 될지가 이제 가시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거니까 좀 더 확신을 가지고 풀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헷갈리면요.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좀 정규분포 모양, 대략적인 모양 그려서 이렇게 좀 뜻을 좀 파악해가면 좀 더 효율적인 풀이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6번 살펴봅니다. 음료수 한 병 용량은 평균 표준 편차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100개를 추출해가지고 표준 평균을 열심히 구했습니다. 이런 확률 좀 구해달라. 자, 근데 뭐 표본 평균의 기대값은 모평균은 같아지는 거니까요. 평균 이제 150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149부터 151까지 이렇게 구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역시 그러면은 평균에서부터 떨어지는 간격이 같은 거니까 뭐 대칭 구조의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되면 이 부분들은 뭐 지금 문제가 P 149부터 151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2배의 x값이 이제 150부터 151 이렇게 처리해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뭐 표준화를 좀 시켜가야 당연히 되겠죠. 150은 평균 부분이니까요. 뭐 부담감 없이 그냥 0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 부분들은 우리가 100개를 추출했으니까 z값 자체가 이제 루트 n 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m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들이니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10분의 루트 100이니까 10분의 되겠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5였으니까 10분의 5, 2분의 1이 되는 거군요. 그럼 위에는 이제 계산하게 되면 151에서 150을 빼는 거니까 1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 2배에 얼마가 되는 건가요? 이 부분들은 2가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2에 해당하는 0.477이 이 값은 이제 2배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9542가 되는 거예요. 9542
해서 4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되었죠? 역시 표준 정규 분포 이 부분들도 뭐 달리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표준화 가정했을 때 이 값만 좀 달라지는 거고요. 내용은 이제 무엇을 풀었는지 좀 이렇게 살짝 표시해서 뭐 그냥 곧바로 수식으로 가도 되지만 조금 더 이제 확신을 가졌을 때 메모를 좀 남기고요. 그러면 이제 뭐 대칭 구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잘 보일 수 있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제 표준화식 철저하게 좀 잘 기억하게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함께 풀이할 문항은 7번입니다. 부품 한 개의 수명이 표준 편차가 10시간인 정규표를 따른다고 합니다. 부품 중에서 400개를 좀 추출했나 보네요. 추출한 400개의 평균이 60시간이었을 때, 자, 평균 수명의 실내 구간 쪽 구해라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실내 구간이 시기쯤 어떻게 돼가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구한 x바 부분에다가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좀 더하게 해준 값, 그 다음에 이곳에서 빼기 z 루트 n 분의 시그마 뭐 이런 형태가 이제 된다는 사실이 좀 중요한 거죠. 이 부분들 좀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좀 계산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 값이 이제 얼마냐 이 부분들이 좀 정확히 잘 계산돼야 되겠죠. 자, 문제를 좀 살펴보게 되면요. 95% 실내 구간의 이제 Z값은 1.96을 써라. 이렇게 좀 처리가 되어 있고요. 400개를 추출했으니까 20분에 처리가 되겠고, 표준 편차는 또 이제 10시간입니다. 그러니까 10 이렇게 처리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2분의 1 처리가 되는 거니까요. 1.96 절반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얼마가 되는가요? 0.2918 되겠고 28이 16, 0.98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한 값에다가 구한 값이 얼마였습니까? 60시간 이렇게 처리되는 거였죠. 그 부분에다가 이제 0.98을 더하기 빼기 이렇게 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60.98 그다음에 0이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은 이제 3번이 되겠군요. 됐습니까? 60에다가 0.98 딱 더하기 한 거 보면 좀 알겠죠? 94, 96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됐습니까? 자, 이렇게 실내 구간 구해가는 이식 철저하게 좀 잘 기억하고 있으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8번 문제 시작합니다. 어느 영화에 대한 관람객의 평점은 모평균 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99%로 추정을 합니다. 실내 구간 길이. 실내 구간 길이 이 부분도 역시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뭐 x바 플러스 z 루트 n 분의 시그마 x바 마이너스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처리가 될 때요. 실내 구간 길이는 오른쪽 값에서 왼쪽 값을 이렇게 빼면 되는 거니까 실내 구간 길이 이렇게 길이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면 2배 해주는 것만 있지 않으면 되겠죠.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런 형태를 좀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2배 해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99%라고 해줬는데 2.58을 쓰라고 좀 나와 있는 거죠. 2.58 z값이 되겠고 그 다음에 몇 명을 추출했나요? 그거 모르는군요. 루트 n 이걸 좀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고 표준 편차는 5점 이렇게 처리가 됐고요. 자, 이 부분들이 지금 이제 얼마가 되어라? 0.6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해가 되라 이런 뜻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뭐 2, 5, 10 이렇게 곱하기 해가면서 자연스럽게 25.258 이렇게 좀 고쳐가고요. 루트 n은 이제 이쪽 곱하기 해주고요. 곱하기 한 이유는 여기 이제 6을 좀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되겠죠. 6 루트 n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루트 n은 64, 24에다가 63, 18 이렇게 되죠. 43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n의 최소값 되게 되면 43의 제곱이 돼가는 그런 형태의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43을 좀 제곱해야 된다고요? 와우. 그럼 1위 자리가 9인 것만 찾으면 되는데 1위 자리가 9인 게 이제 1849 이렇게 처리하면 되나요? 이거 답을 좀 알아놓고 나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군요. 그러면 3, 3은 9에다가 3, 4, 12 처리되겠고 4, 3, 12에다가 4, 4, 16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4, 4, 16, 3, 4, 12 맞습니까? 3, 3은 9, 3, 4, 12 4, 3, 12, 4, 4, 12 아이고 어쩐지 숫자가 좀 이상하네. 1849 됐죠? 오, 순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제가 지금 이게 계산력이 좀 떨어지나 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일단 실내 구간 길이 실내 구간 자체를 좀 정확히 알아야 되겠고요. 실내 구간 길이라는 형태가 되면 이제 2배 된다는 사실들 기억해주면 뭐 그렇다면 좀 문제에서 주어진 것 그대로 좀 대입하면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와우. 뒤에 있는 계산 부분들은 보지 마시고요. 이 부분 n은 이제 43제곱이다. 이렇게 풀어가는 부분 좀 큰 틀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다시 한번 그대로 강조하지만 실내 구간
구해가는 공식 형태로 된 부분들 철저하게 학습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9번이 되겠습니다. 100명을 선발하는 대학에 지원해서 예비 후보가 되었군요. 자, 합격자가 등록하지 않을 비율이 10분의 1이라고 하겠습니다. 합격할 확률을 구하라. 합격하려면 내가 예비 번호가 13되니까 취소 자체를 등록하지 않는 비율이 취소 자체가 이제 13명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100명이 일단 좀 합격하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취소를 하냐 마느냐 하냐 마느냐 이런 것은 이양부표란 얘기죠. 100번을 좀 해야 되겠고 취소할 확률이 10분의 1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취소 인원은 정규분포를 따른다면 10이 되겠고 그 다음에 10분의 9로 곱하니까 3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 일반적으로 10명이 취소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영복이가 좀 합격하려면 13명 이상을 좀 취소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취소할 이 확률이 자 바로 영복이 좀 합격할 확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 부분들은 뭐 그냥 열심히 좀 확률 좀 구해가면 되겠죠. X값이 13보다 클 확률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게 되면 표준화를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3분의 13-1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와우 이 부분들이 뭐 계산도 좀 깔끔하게 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군요. 됐죠? 이렇게 처리되가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1일 때의 확률이 0.3413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0.5에서 0.3413을 좀 빼야 되는 거죠. 7, 9에서 8에다가 그 다음에 9에서 빼니까 5가 되겠고 4에서 빼니까 그럼 이렇게 된가요? 0.1587 이렇게 되는 거예요. 1587 2번이 답이 되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합격할 확률 0.1587 퍼센테이지 보면 15.87% 뭐 이렇게 되네요. 됐습니까? 자 문제 부분 이제 표현을 조금 이게 좀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그죠? 예비 후보가 되는데 합격을 하겠다. 그러려면은 등록하지 않는 인원수가 이제 어떻게 된다? 13명 이상이다. 이렇게 좀 요 판단하는 과정들이 조금 이제 가미되어 있는데 뭐 그렇게 아주 많이 그런 이론이 아니니까요. 차분하게 읽고 내용 뜻 파악해 가면서 풀이를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영복 요구 문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0번 문제 이어집니다. 어느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호두과자 한 봉지 무게는 평균 표준 편차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295, 305 이하인 호두과자가 48봉지 이상, 150봉지 되는데 48봉지 이상일 확률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좀 풀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제 평균 이제 300g 이렇게 처리되는데 295, 그 다음에 305. 그래도 좀 대칭 구조 봐야 되겠군요. 자, 요게 있는 확률을 좀 구해봐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합시다. 295보다 크고 그 다음에 305보다 작을 이 확률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표준화 과정을 좀 거쳐가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 건가요? 표준 편차가 10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10분의 305에서 3 빼니까 이제 5가 되는 거죠. 5 이렇게 처리되겠고 반대편은 10분의 또 대칭 구조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겠군요. 그러면은 이제 2배의 z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 작은 이런 확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0점이 2배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 확률이 0.4다 이런 얘기 되겠죠. 됐습니까? 자, 문제에서 원하는 이런 그람수를 가진 것은 우리가 생산하는 것들이 이제 얼마가 된다? 확률이 0.4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과자를 150봉지를 구입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 항분표를 따르겠죠. 150봉지 10분의 4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10분의 4가 좋은가요? 5분의 2, 약분을 좀 해줘야 되겠죠. 5분의 2 이런 형태로 좀 써서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요 정규분포를 따라가겠죠. 시행횟수가 충분히 크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5를 나누게 해주면 30이 되겠고, 그럼 이제 60이 되는 건가요? 평균 이제 60 이렇게 돼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60, 이제 분산도 구해야 되는 거죠. 60 곱하기 5분의 3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게 12에다가 36이니까 6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형태. 그럼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봉지 자체가 이제 60봉지 정도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60봉지 이렇게 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문제를 보니까 48봉지 이상의 확률을 구해라. 이런 얘기인가요? 오호. 48봉지 이상일 이 확률 구해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럼 정규 문제를 또 해야 되는데요. x 값이 이제 48보다 클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된다면 이 부분들은 또 이제 표준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6분의가 되겠고요. 48 마이너스 60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이게 좀 얼마인가요?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z값이 이제 마이너스 2보다 클 확률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z값 2를 좀 써야 되겠고요.
마이너스 0.48에다가 또 0.5를 더하게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0.98이 답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법 까탈스러운데요. 자, 풀이 자체는 맨 처음에 주어진 거, 뭐 그람수에 해당하는 부분들 이제 정규분포에 의해서,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확률을 좀 구해 가야 되겠고, 이렇게 해서 구한 확률 가지고 문제에서 이제 이항분포가 되겠죠. 이항분포에서 또 다시 처리해서 이제 정규분포로 가서 정규분포 이론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정규분포, 이항분포, 그걸 또 다시 정규분포로 연결해가는 그런 과정,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사실 정규분포 이론 관련 문제에서 만들 수 있는 최상급 문제를 만든 거죠. 연결 이렇게 시켜간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요. 정확하게 뜻 파악해서 확실하게 풀이할 수 있도록 연습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11번 시작합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6의 약수의 눈이 나온다. 6의 약수면 어떻게 되죠? 6의 약수면 1, 2, 3, 6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약수 이렇게 쳐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2 확률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플러스 3점이 되겠고 아니면은 마이너스 2점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162회를 시행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어 있다면 이런 일들은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럼 이항분포다. 162번 시행이다. 3분의 2를 기준으로 풀어가면 좋겠죠.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면 정규분포를 따라가면은 이게 얼마 나온가요? 3, 5, 15에다가 3, 4, 12 곱하기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08번 정도가 나오는 거겠네요. 되겠죠? 이곳에다가 또 3분의 1을 또 곱하기 해주면은 어떻게 되는가요? 3일은 3에다가 3, 8이 24 이렇게 되니까 36이니까 6제곱 이렇게 처리되겠죠. 이런 또 이제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이렇게 좀 메모를 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 이렇게 좀 시행 횟수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온 횟수를 이제 x라고 해주게 되면 3점을 얻거든요. 근데 이제 162에서 x를 뺀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점수를 잃어요. 마이너스 2점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점수 자체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점수 자체는. 그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이제 5x 마이너스, 그럼 이게 또 얼마가요? 와, 이게 또 2배 해주니까 32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런 형태가 좀 처리가 되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게 이제 점수인데, 점수가 이제 201점 이상, 246점, 246점 이하 이렇게 된 이런 것들 좀 구해가야 되는 거겠죠. 그럼 이제 324를 이항시켜서 처리를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324를 좀 다 더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525 처리가 되겠고 여기는 560, 70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x는 또 5를 또 나누게 하게 되면 5일은 5, 5, 25 이렇게 처리되겠죠? 5일은 5, 5일은 5, 5, 4, 20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105부터 얼마까지? 114까지 확률이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자, 횟수로 보게 되면 횟수 자체가 108번 정도가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105부터 114까지 이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형태가 된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다시 변수를 좀 써가게 되면 이제 식으로 가야 된다면 11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표준화 과정이 또 들어가면 되겠죠. 표준화 과정, 표준 편차가 얼마였습니까? 6이었죠. 6분의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되겠고 이 부분들은 6분의 이곳에서 108을 빼니까 6이 되는 건가요? 와, 이런 내용이 되겠군요. 그럼 z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에서부터 얼마까지? 1까지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뜻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또 열심히 가가지고 확률에서 이제 0.5하고 1하고 이렇게 좀 찾아서 이 둘의 값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더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8이 3, 4에 5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5, 3, 2, 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번이 답이 되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하하, 요것도 이제 좀 점수 얻는 부분들하고 해서 조금 좀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시행 횟수가 162번 열심히 좀 시행하는 거겠고 6의 약수가 나오는 확률을 기준으로 해서 좀 살펴보게 되게 되면 이렇게 정규분포를 좀 따라가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6의 약수가 이만큼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6의 약수 나오는 걸 기준으로 해서 그럼 점수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문제 점수돼 있으니까 요 관계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나온 횟수 기준으로 해서 변수라고 했을 때 점수 자체는 이렇게 나오면 3점, 나오지 않으면 마이너스 2점 이렇게 돼서 이게 지금 모든 점수들이 되는데 그 점수 자체가 이런 확률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온 횟수로 보게 되면 이제 6의 확률 횟수가 이제 105부터 114 나올 확률 구해달라. 요 뜻을 좀 파악해가는 이 과정이 문제의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조금 두 개 뭐 변수하고 이제 점수하고 좀 살짝 얽혀 있긴 한데요. 그 관계 조금만 좀 살펴가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좀 집중력을 발휘해서 이런 부분들 실수 없이 좀 잘 풀어야 되겠습니다. 12번 시작합니다. 참외 한 개의 무게는 평균 표준 편차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4개를 세트로 묶어가지고 판기를 하는데 148g 이하의 분량으로 판정한다. 이건 4개 무게죠. 148 지금 4개 묶었으니까 4, 3, 12에다가 28에 4, 7, 28 37g 이하가 되는 거군요. 됐습니까? 평균이 45g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뭐 37g 이하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게 분량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5,000 세트 됐을 때 분량폭을 판정 개수 구해달라? 뭐 분량 확률부터 좀 구해면 되겠죠. 자 보면 되겠습니다. X 평균가 바가 되겠죠. 37보다 작을 확률들을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럼 이제 표준화를 좀 시켜가야 되는데 자 루트 4 되겠고 40 평균 8이죠. 루트 4분의 8에다가 37 마이너스 45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이 부분들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Z 값이 지금 이게 이제 2분의가 되죠. 아니죠. 2로 풀리니까 4분의 이렇게 처리되겠고 아이고. 그럼 이게 또 얼마가 됐습니까? 마이너스에다가 45에서 빼는 거니까 이게 3에다가 8이 되는가요? 와. 그럼 이제 Z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을 확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 확률이 0.477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빼게 되면 이게 좀 그러면 0.0228 이렇게 되는 확률인가요? 확률 좀 구해야 되겠죠, 반대. 됐습니까? 확률은 좀 매우 낮군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5,000개의 세트를 다시 조사하겠다. 이런 얘기는 또 이항부표를 따라간다. 이렇게 되는가요? 5,000, 0.0228 이렇게 되가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몇 개가 나오냐 이런 얘기는 5,000하고 0.028을 좀 곱하기 해주면 되는 거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5 곱하기 하나 둘 셋 22.8 이 부분 계산하면 되는가요? 58 40에서 0 되면서 뭐 4가 올라가겠고 4 되겠고 그죠? 그럼 11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114개가 되는 거군요. 뒤에 이제 소수점 부분에서 날라갈 가능하니까 됐습니까? 114개 5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런 부분들 이번에 또 뭘 또 신경 써야 되는가요? 4개를 묶어서 세트를 한다. 요 부분들이죠. 4개를 한 세트로 판매한다. 요거가 이제 바로 모집단에서 이제 표본 4개짜리 표본을 만들었다. 이런 뜻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였고요. 148g 우리가 이제 표본 평균 x 바를 구해야 되는 이런 형태니까요. 4를 나눠서 이제 표본 평균 이제 구한 값 자체가 이제 이 37보다 크냐 작냐. 표본 평균 자체는 45 이렇게 되는 거고 표본 평균의 기대값은 45인데 이 구한 이 부분들이 바로 이제 이 x 바학 값이 그래서 이제 x 바학 값이 37보다 작다 이런 표현을 해가는 내용이 아주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4개 한 세트 부분들이 묶은 부분들이 바로 이제 표본을 만든 거다라는 사실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하면서 학습을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3번입니다. 모 평균 30이고 모 표준 편차가 A인 정보. 모 표준 편차를 안 가르쳐줬네요.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추출해서 표본 평균을 열심히 X바를 구했습니다. 그 X바가 33보다 클 확률 주어져 있을 때 표준 편차 값을 이제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X바 33보다 클 확률 표준화해서 열심히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루트 n 16인 표보니까 4분의 되겠고 표준 편차가 a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3 마이너스 평균 30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들 계산이 어떻게 되는가요? a분의 이거 3이고 그럼 12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주면 되겠죠? 이 확률이 0.0668이다 이런 얘기인데 요건 뭐 좀 그려봤을 때 좀 클 확률이 이 부분들이 0.0668이다. 그럼 반대 부분들이 0.5에서 빼는 거니까 4,332가 되는 거예요. 4,332 이렇게 되는 거니까 Z 값을 가서 보게 되면 1.5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2분의 3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약분이 되겠고요. 그러면 A 값은 8 해서 표준 편차가 8이었습니다 라고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큰 흐름 틀에서 표본이 됐든 정규분포가 됐든 표준화해서 확률을 구해가는 그 절차 그 부분들이 좀 연습이 되어 있다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4번입니다. 검은 공, 흰 공, 빨간 공 각각 3개씩 총 9개의 공이 들어있습니다. 3개의 공을 꺼낼 때 3개의 종류의 수를 확률별수 x라고 하겠다.
아하, 그런 건가요? 알겠습니다. 변수 자체는 뭐 한 개, 두 개, 세 개가 되겠죠? 뭐 색깔이 세 개니까요. 그죠? 그리고 세 개 공 꺼내는 거니까 이렇게 표를 좀 만들어 가면 되겠습니다. 전체는 9개의 공에서 3개의 공을 꺼내는 거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공 색깔이 한 개인 경우는 뭐 왕창 검은 공 이런 거니까 3 커뮤니션 3 이런 부분들 뭐 3번 있으면 되겠죠. 흰 공일 때, 금빨간 공일 때 되겠고, 2일 때, 이게 좀 2개일 때가 힘드네요. 그럼 3개일 때는요? 이거 각각 하나씩 꺼내는 거죠. 그럼 이거는 3 커뮤니션 1, 3 커뮤니션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는 센스 있게 하면 되겠습니다. 센스 있게 어떻게 해요? 일단 9 커뮤니션 3 하면 9, 9, 8, 7 처리되어 있고 3, 2, 1 이렇게 되니까 3, 3은 9, 2, 4, 8 처리되어 있고 3, 4, 12에다가 7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84가 되겠죠? 84분의 해서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한 개일 때의 확률은 이 부분들이 뭐 3 처리가 되겠고, 3개일 때의 확률은 27이 되겠죠? 그러면 30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2일 때의 확률은 54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확률을 좀 구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좀 센스 있게 좀 대충 처리를 한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전체 확률의 총 합이 이제 합이 1이다 이런 부분들을 맞춰가면 되는 거니까, 뭐 괜히 2개짜리 계산할 때, 와우, 2개짜리 계산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왜냐면 검은 공, 흰 공일 때, 뭐 이것만 하나만 하더라도 또 한 개, 두 개, 두 개, 한 개, 이걸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전체 6번 계산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흰 공, 검은 공일 때 2번 계산, 흰 공, 빨간, 뭐, 하긴 뭐 곱하기 3 하면 되죠. 빨간 거 보고 이렇게 어쨌든 2번씩 3번 해야 되는 거라서 많은 연산을 해야 되는데 전체를 좀 이용하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표를 좀 만들었는데요. 이때 변수라고 했을 때 너무한데 표준 편차까지 구해달라고요? 와, 그럼 이제 뭐 평균에서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84분의 1 곱하기 3은 3에다가 이거는 108이 되는가요? 2배 주니까 108, 여기는 또 그럼 얼마가 됐습니까? 81이 되겠죠? 27에다 곱하기 해주면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4분의 계산 결과 이게 또 얼마가 되는 건가요? 와, 이게 지금 108에다가 그러면 84를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192가 되는 거예요. 192 이렇게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또 약분을 좀 해야 되는데 약분이 또 얼마가 되는 건가요? 이게 4로 약분되죠. 4, 21에다가 4, 4, 16, 4, 8, 32가 되겠고, 그러면은 또 3으로 또 되죠. 3, 7이 21, 3, 1은 3, 3, 6, 18. 와, 7분의 16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제 시작인 거죠. 이게 이제 제곱의 평균 또 구해야 되죠. 되겠고, 변수는 제곱하면 1이니까 곱하면 되겠고, 54 곱하기 4를 하게 되니까 4, 4, 16에다가 5, 4, 20, 216 되겠고, 그 다음에 27에다가 9를 곱하게 해주는 건가요? 와우. 그럼 80에 243 이렇게 쳐야 되는 거죠?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게 84분의 얼마가 되는 건가요? 혹시 또 뭐 3으로 또 약분 되는 겁니까? 이건 또 이게 3으로 약분해가지고 처음부터 좀 계산해 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3이 6에다가 38이 24 이렇게 좀 3으로 약분을 해주면 되겠죠? 3이 6, 38이 24 이렇게 처리 되겠고, 그러면 1에다가 37이 21, 3이 6에다가 그럼 여기 좀 80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 또 이게 82로 만들면서 약분하면 14분에다가 그러면 36에다가 82니까 4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14분의 77 이렇게 쳐야 됩니까? 그럼 7로 약분되는 거니까 2분의 11 이렇게 쳐야 됩니까? 그랬습니다. 2분의 11. 드디어 이제 분산이 가겠죠? 그러면 2분의 11 빼기 7분의 16의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와, 이야, 이거 참 되겠죠? 제곱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거 계산 뜨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이게 2분의 11 쓰고요. 그럼 49분의 256인가? 256? 뭐 이렇게 쳐야 되는 항목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이게 또 98분의가 되는데, 49 이렇게 처리되니까 539, 539에서, 이거 맞아 계산해서 쓰죠, 뭐. 539에서 256을 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빼니까 3이 되겠고, 5에다가 8이 되겠고, 283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되는 건가요? 16, 2에 4제곱, 잠시만요. 16제곱이 왜 이렇게 숫자가 적죠?
16제곱이 256 맞는 건가요? 256 두 배를 안 했죠. 참. 숫자가 좀 뭔가 이상했습니다. 다시요. 이게 539 됐고, 이게 지금 통분하면서 두 배가 되죠. 256, 512가 되는 거죠. 그럼 500 지워지는 거군요. 그러면은 27 이렇게 쳐야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들, 그럼 또 루트를 씌워야 되잖아요. 일단 이제 분산을 좀 열심히 구하게 되면, 좀 루트를 또 씌워야 되게 되면, 이게 49 곱하기 2였죠? 그럼 27 이렇게 쳐야 돼서, 루트를 씌우게 되면, 7, 3, 2, 루트 2, 루트 3 이렇게 쳐야 되니까, 이게 14분의 3루트 6. 14분의 3루트 6. 14분의 14분의 3루트 6. 1번의 답이 돼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거 뭐, 계산력 테스트 문제인데, 계산력 테스트. 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뭐 전체 9개에서 꺼내는 거 별 문제가 없고 한 색깔 하나 이런 부분들은 검은 공 왕창, 흰 공 왕창, 빨간 공 왕창 이런 부분들이니까 3 곱하기 해서 처리된 부분들, 그다음에 각각 하나씩 꺼내는 부분도 어렵지 않죠. 각각 하나씩 이렇게 요걸 이용해서 이제 표를 좀 만들어 간다. 그래서 이제 좀 센스 있게 좀 대체해서 표를 좀 만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뭐 평균, 분산, 제곱의 평균 그 과정 거쳐서 분산 거쳐가는 그 과정인데, 사실 뭐 별거 아닌데 이게 숫자들이 좀 큼지막한 숫자들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뭐 집중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실수하기 쉬운 그런 문제 형태니까 꼼꼼하게 좀 잘 처리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그림과 같이 6개의 관광지 A, B, C, D, F를 연결하는 도로망이 있습니다. 자, 어느 여행사에서는 P 지점을 출발하여 관광지 6개를 모두 방문하거나 또는 일부 지역을 방문하면서 방문하지 또 지나지 않겠죠. Q에 도착하는 10가지 관광 코스를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 관광지를 방문할 때마다 요금을 좀 받는데요. 요금은 3,000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A, B, D 거치는 거죠. A 지역, B 지역, 그 다음에 D 지역 이렇게 이제 Q로 간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거친 지역이 3군데가 되니까 이제 요금은 이제 9,000원 받겠다 이런 얘기네요. 자, 10개의 관광 코스 중 선택했을 때 요금을 확률별수 X라고 해주면, 자, 평균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요금을 이렇게 했는데요. 요금은 어차피 3,000원 곱하면 되는 거니까 뒤에 이제 관광지를 얼마나 방문했느냐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P에서 출발해서 가는데 아무리 못하더라도 A를 거쳐야 되겠고 중간 지점을 하나 좀 지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B 거쳐서 그 다음에 D로 해서 가면 이거 제일 간단하게 가는 부분들 예를 든 거네요. 좀 치사해라. 좀 더 복잡한 거지. 이거는 이제 세 개의 관광지를 거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많이 거치는 건 어떻게 있죠? B를 거친 다음에 4개 거치려면 중간에 C 해서 가면 되겠고, B로 온 다음에 그 다음에는 2 거쳐서 가면 되겠죠. 2 거쳐서 D를 가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4개 관광지가 있고, 그럼 A에서 F로 온 다음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또 없나요? 보면 E에서 D로 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A에서 F로 온 다음에 그다음 다시 B로 갔다가 D로 가도 4군데를 거쳐서 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4개 관광지. 그럼 5개 거칠 수도 있겠는데요. 관광지가 둘에 6개니까 5개짜리도 해야 되겠고. 와우. 5개로 가려면 AF 와서 그럼 어떻게 되죠? 이미 2개에다가 아직도 2개를 더 가야 되죠. 그러면은 저쪽 다시 BC 가면 되겠죠. BC 이렇게 거쳐서 D로 가면 되겠고, AF 이렇게 온 다음에 그럼 또 뭐가 있습니까? B로 E로 가면 되죠. B 했으니까 B부터 갈까요? B에서 다시 E로 와서 D로 가는 방법이 있겠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AF 에서 그 다음에 E에서 B로 가는 방법도 있겠죠. B로 가는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A에서 B로 먼저 갔다가 그러면 또 어떻게 되죠? A에서 B로 갔다가 FE 그러면 이제 F로 내려와서 다시 E로 해서 D로 가면 되겠죠.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도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9가지인데 10개 관광 코스라고 했는데 뭐죠? 관광지가 6개를 다 거쳐가는 방법이 있겠죠. 그럼 A에서 F로 왔다가 일단 와고, 그 다음에 E로 갔다가 그 다음에 B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저쪽 C에서 D로 가면 되겠죠. 그럼 6개 코스. 알겠습니다. 이 코스 조사하는 게 문제네요. 관광 코스가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변수는 이제 관광 코스 개수로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10개의 코스가 있었다라고 돼 있고요. 이건 뭐 1개 있었고 4개, 4개, 1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이런 형태 좀 만들어 놓고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기대값을 구해가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평균은 10분의 3에다가 4, 46에다가 5, 4, 20에다가 더하기 6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거니까 이런 형태가 좀 처리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럼 얼마인가요? 이게 얼마가 되는 건가요? 10분의가 되겠고 여기는 36에다가 42에다가 45가 되는 거니까 45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좀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거치는 코스의 개수의 평균이거든요. 이 곳에다가 거칠 때마다 3,000원씩 투자를 좀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3,000원 좀 곱하게 해주면 이 부분들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하나 이렇게 소거하게 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뒤에 동그라미 2개 붙이면 되겠고요. 3, 4, 12에다가 13, 5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그럼 이제 100, 13,500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하하, 그럴싸하군요. 자, 지금 이게 좀 코스 조사할 때 이게 좀 뭐 하나 좀 잘못 빠뜨리면 그나마 지금 문제에서 이게 10개라고 좀 나와 있으니까 10개를 중간에 지금 이 부분 저도 빠뜨릴 뻔했습니다. 그죠? 일단은 코스 3개, 4개, 5개, 6개 코스 거쳐가는 부분들 개수가 정확하게 좀 어떻게 되는지 1개, 4개, 4개, 1개 이 부분들을 이제 조사해야 되겠죠. 처음부터 뭐 요금해가지고 요금에서부터 3개 코스니까 9,000원, 12,000원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나중에 금액은 이렇게 좀 곱하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코스 고쳐가는 이제 개수 위주로 해서 처리해간 이 부분들이 그나마 좀 산수를 좀 효율적으로 좀 처리해갈 수 있는 좀 센스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여행 코스 어떻게 되는지 좀 조사해가는 과정 좀 지금 여러분들 좀 이렇게 좀 노트에다가 좀 직접 해가면서 문제풀이에 좀 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확률 변수 x의 질량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뭐 주어져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 표를 만들고 그 다음에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해가는 과정을 쓰십시오라고 되네요. 뭐 표 만드는 거야 뭐 별 문제가 없겠죠. x 처리해야 되겠고 변수 자체가 0, 1, 2, 3 이렇게 처리되겠고요. p, x 이렇게도 처리해 가는데 뭐 센스 있게 해주면 되겠죠. a분의 1, a분의 2, a분의 3, a분의 4 이렇게 해서 합은 1이다 이렇게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뭐 총 합이니까요. a분의 1, 2, 3, 4 합이면 10이 되겠고 2분의 1이니까 a 값은 10입니다 라고 해서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표를 좀 만들어라 이런 얘기죠. 10분의 1, 2, 3, 4 변수는 0, 1, 2, 3 해서 만들어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물론 이제 답지 쓸 때는 이렇게 10분의 1 저점 쓰면 안 됩니다. 중간에 약분해서 이제 5분의 2 뭐 이렇게 5분의 1, 5분의 2 이렇게 약분해서 좀 잘 써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뭐 평균 분산 이렇게 구해달라 이런 얘기 됐으니까요. 뭐 기대값을 좀 구해가면 되겠죠. 10분의 이렇게 곱하기 했을 때 맨 처음에 0은 좀 필요가 없고요. 다음에 2, 그 다음엔 6, 그 다음에 12 이렇게 처리돼가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뭐 평균의 이유가 2가 이렇게 가볍게 나오겠고요. 제곱의 평균 문제에서 분산까지도 물어본 거죠. 표준편차 물어봤으니까. 아하. 자, 그러면 제곱하게 되면 1 그대로 되겠고요. 4, 3, 12에다가 9, 4, 9, 30이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10분의 얼마가 됩니까? 여기가 14에다가 그러면은 14니까 지금 50이 되는 건가요? 50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5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럼 이제 분산을 와, 이렇게 깔끔하죠?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 제곱 이렇게 처리되니까 깔끔하게 1 나오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최종적으로 2x-1의 평균을 구해달라. 그럼 2배의 평균에다가 빼기를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이제 구한 2를 좀 대입해서 4-1 해서 얼마입니까? 3입니다. 라고 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표준편차를 구해달라. 2x-1의 표준편차를 구해달라. 그럼 2배의 시그마 x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거니까요. 이 부분들은 뭐 분산이 1이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표준편차들 이렇게 구해놨으니까 이 부분들은 2입니다. 라고 해서 풀어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문제에서 이게 지금 앞쪽에서 실질적으로 표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질량 함수가 나와서 표를 완성해 가는 것이 좀 훨씬 수월하죠. 그러니까 이제 연산만 좀 정확하게 좀 잘 하게 되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17번 문제 시작합니다. 4개의 숫자를 가진 4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추출할 때 공에 적힌 숫자를 평균 x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돼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때 표본 평균의 제곱의 기대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돼 있습니다. 오호호. 알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요 모집단에서 구한 거를 가지고 풀으면 되겠죠. 일단 뭐 평균을 좀 구하게 되면요 뭐 4분의 2 공통의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이렇게 처리해서 뭐 평균을 좀 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뭐 2분의 10이니까 5 이렇게 해서 뭐 가볍게 좀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제곱의 평균도 열심히 구하면 되겠죠. 4분의 제곱할 때는 이제 2 공통했으니까 여기를 좀 4 공통 처리해주고 1, 4, 9, 1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런 형태로 좀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약분하고요. 그 다음에 10에 2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30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럼 뭐 분산을 좀 구해갈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분산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30-25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분산 5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이제 구해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뭘 구해가려면 x바를 좀 구해야 되는데 x바는 m 이그대로 따라가니까 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리언스 x바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n분의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바로 2분의 분산 두 개 공추출한 거죠. 5 이렇게 처리해서 나오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제곱의 기대값을 구하라고 한 거죠. 제곱의 분산 이 부분들은 이제 뭐 제곱의 평균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평균 이 부분들의 제곱 이런 모양 형태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제곱의 평균 이 부분들은 2분의 5 더하기 25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2분의 얼마가 되는 거예요? 50에다가 55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해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근데 이 부분들은 이렇게 좀 구해드렸는데요. 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또 이런 부분들을 가겠습니다. x바라는 것은 2, 4, 6, 8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2, 4, 6, 8 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표를 좀 만들어 갈 수 있거든요. 자, 두 개 이렇게 추출해 가는 거니까. 됐죠? 그러면 이제 더하기 해주니까 2가 되겠고 6에 3, 3 되겠고 그 다음에는 뭐 8 도니까 4, 4, 4 되겠고 10에 5, 5, 5, 5 표본 평균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6, 6, 6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7, 7, 그 다음에 8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x바에 또 이렇게 표를 좀 만들게 되면요 2, 3, 4, 5, 6, 7, 8 되겠고 이때 이제 뭐 값들을 좀 이렇게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6분의 1, 2, 3, 4, 3, 2, 1 이렇게 아예 이제 또 표본 형태의 이산확률 분포표를 좀 만들어서 이곳에서는 제곱의 평균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좀 모양을 좀 더 써드릴까요? 이렇게 제곱의 평균을 하게 되면 16분의 제곱하면 4에다가 그 다음에는 9, 18, 그 다음에 16, 3, 48, 25, 100, 36, 3이면 얼마인가요? 30, 108, 와, 49, 98, 64, 뭐 이런 식에서 뭐 계산해도 되겠죠? 아유, 끔찍하군요. 자, 어쨌든 뭐 계산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렸으니까요. 뭐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뭐 어느 한 가지를 좀 확실하게 처리해서 계산을 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8번 논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영복요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모평균, 모표준편차, 시그마 가르쳐주는 정의볼단을 모집단에서 크기가 있는 추출했습니다. 표본평균을 x바라고 했는데요. 이 표본평균은 5, 차이가 작을 확률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확률 자체라는 것은 뭐 차라고 했으니까 절대값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모양해서 이게 이제 2분의 시그마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처리된가요? 이걸 좀 fn이다 이렇게 좀 나온 거죠. 야, 근데 뭐 나중에 이 부분들이 뭐 결국 이제 0.9876이다 이런 부분 좀 구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 부분들은요 조금 우리가 좀 다시 쓰게 되게 되면 x바 부분들이 좀 어떻게 되냐면 m 플러스 2분의 시그마 m 마이너스 2분의 시그마 이 확률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들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당연히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표준화 과정을 거쳐야 되겠습니다. 그죠? 표준화 과정. 이게 지금 2배 해서 그냥 처리하면 되겠죠? 뭐 대칭 구조 모양으로 된 거죠. 빼게 돼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조금 깔끔하게 2배의 p z값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부분들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크기가 n인 추출했고 시그마 이렇게 됐으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고 여기 뭐 계산한 결과가 뭐 빼게 하게 되면 이곳에서 m을 뺀 거니까 2분의 시그마 해서 구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시그마가 좀 소거되는 거니까요. 그럼 2배의 p z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이 부분들이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2분의 루트 n 이렇게 처리된 이 항목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부분들이 0.9876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이가 이렇게 좀 약분되게 되면, 그럼 0.4938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4938 이렇게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4938이라면 2.5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2분의 루트 n 이 부분들이 2분의 5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겠고, 루트 n이 그럼 5가 되는 거니까 n은 25였습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깔끔하게 이제 자연수 n값 구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보게 되면 표현 부분들이 이게 좀 낯선가요? 표현 부분들 뭐 차라니까 이렇게 좀 표시해가면 되겠고, 그런 부분들 FN이라고 했고, 사실 FN은 중간에 살짝 끼워놓은 거고 그냥 확률이다 이렇게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랬을 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평상시 보는 형태로 해서 보게 되면 X바가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뜻으로 판단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표준화 과정, 뭐 대칭 구조 모양이 보여서 2배 처리간 부분들이 센스 있게 자른 것 같고, 표준화식 정확하게 좀 잘 쓰면 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설명되셨죠? 그 다음에 연산 조금만 좀 더 진행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8번 영복류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정확하게 뜻 잘 전달해서 확실하게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앞쪽에도 보게 되니까 조금 까탈스러운 문제들 몇 문항들이 있었는데 좀 학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해가지고 좀 실력 쌓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영복류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락환이었습니다.